다음은 이제 다른 현안들도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기 의원 관련한 내용인데 글쎄요. 폭로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동작구 부의장이 쓰는 이제 카드가 있죠. 좀 뭐 이른바 법카라고 하는 카드를 글쎄요. 이게 일단 주장입니다. 선결제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이거 카드로 선결제를 해놓으면 김병기 의원의 가족들이 와가지고 이거를 사용해 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성실 부대표, 글쎄요. 이게 뭐 그렇게 큰 금액단 닭발집인가요? 네, 맞습니다. 글쎄요. 실제로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그 결제 그 단위가 보면은 10,000원 단위로 너무 딱딱 끊어지는 결제 단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실제 뭐 닭발집의 메뉴는 뭐 1,000원 단위의 메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선결제나 후결제를 한 거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먹기 위해 금액이 뭐 몇백 원 이렇게 그쵸. 끊어지는 게 아니고 딱 끊어져서. 딱 끊어졌다는 거는 뭔가 한 번 가가지고 뭐 한 몇십만 원 걷고 뭐 20만 원 긋고 15만 원 긋고 이런 다음에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는 증명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다만 그것이 뭐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가족들이 사용했는지는 확인을 해야 하는 거죠. 수사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이 닭발집 말고도 사실 그 우리가 녹취록을 이미 듣지 않았습니까? 예. 안 사람이 좀 사용한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관련된 그 증거인멸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나온 상황이고 또 그 부의장으로 하여금 안 사람이 갔다는 그 사모가 갔다는 음식점에 그 친구가 가서 그러니까 그 부의장이 가서 마치 자기가 그 음식점을 다녔던 것처럼 예. 사후 조작을 하려고 했다라는 그 내용도 이미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닭발집 건이 또 나오니까 그럼 이것도 뭔가 근거가 있는 것 아니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이것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지 못한다면 이 건까지 포함이 되겠죠. 이미 나와 있는 건만으로도 기초의회 부의장의 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매우 큰 범죄입니다만 예. 이것까지 추가된다면 더 심각한 것으로 확대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 JTBC 보도 보면은 이제 수산시장 얘기가 나오는데 김 의원님 이게 이제 김병기 의원이 수산시장 관계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친구들 한 10명씩 데려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한 1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거를 수산시장 관계자들이 계산을 했다라고 일단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이것도 좀 비슷한 맥락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굉장히 김병기 뭐 전 원내대표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지저분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예.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닭발, 그다음에 뭐 해산물 먹는 이런 부분들 보면 굉장히 째째하고 결국은 본인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노량진 그 어떤 그 수산시장에 가서 노량진 주식회사에 지역구죠. 지역구니까 그 예. 지역구에 가서 어떤 해산물 같은 거를 친구들을 대접하는데 결국은 본인이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결국은 그 분들이 대납시킨 거나 마찬가지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아마 본인이 아마 강압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거고요. 아마 노량진 주식회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접대를 했다면 이건 뇌물이라든가 또는 부정한 청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다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어떤 단독이라기보다는 국회도 보면 국회에서도 보면 농해수산위원회나 이런 데가 보면 노량진에 가서 이런 식으로 식사를 접대받는 경우가 좀 또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그러한 부분들도 좀 관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국회 농해수산위원회 보좌진들이나 의원들도 노량진에 가서 무엇을 먹을 때는 노량진 그 수산시장의 어떤 관계자들이 나와서 그냥 무상으로 아직도 접대하는 그거- 경우도 이거는 뭐 확인된 건 뭐 아니니까 그런 참,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그냥 보좌진들이 이렇게 하고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 그런 것들을 적당하게 즐기고 그냥 뭐 아무런 어떤 죄의식 없이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는 보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강제 수사에 돌입을 했는데 이게 압수수색이 이제 2달 만에 의혹이 제기된 지 2달 만에 압수수색이라 늦었다는 지적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신영호 변호사님 이제 금고 얘기가 네.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김병기 그러니까 이것도 전 보좌진이 증언을 하는 겁니다. 네. 1m 1m짜리 금고가 있는데 당연히 금고가 그렇게 크다 보니까 여기 뭔가 있을 거라 그렇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못 찾았단 말이에요. 실제 이제 김건희 씨 그 압색할 때 그 가족들 할 때 뭐 금고에 뭐 금거부기가 있었는데 뭐 예. 어떻게 했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지금 금고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게 이제 수많은 녹취 그리고 전에 썼던 뭐 폰 이런 것들이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뭐 돈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또 그 의심 범주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경찰이 이제 강력히 수사 의지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요즘 CCTV 이런 것들이 다 발달돼 있으니까 이동 동선 이런 것들까지
명확하게 체크를 해서 국민들에게 의혹이 없도록 밝히는 게 이제 가장 급선무겠죠. 그렇죠. 금고를 만약 빼냈다면.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직은 이제 밖으로 안 나간 상태잖아요. 그렇게 보면 2차 종합특검 이런 것들은 강력한 도덕적 바탕 위에서 상대를 재단하는 이런 일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민주당 수로움을 되찾으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될 것이고 정당도 예. 또 사법기관은 일체 정치적 정무적 배제 그런 평가를 배제를 하고 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김병기 의원이 뭐 아시다시피 국정원 출신이고 이게 의혹이 제기된 지가 한참이 지났기 때문에 과연 이주로 되면 여기에 만약에 금고에 무언가를 넣었다면 그거를 빼서 다른 데 옮겨놨을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실 수사 이런 좀 지적이 있어요. 네, 늦었다. 그래서 경찰을 예. 못 믿는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예. 지난번에 전재수 장관 압수수색할 때도 의원실 앞에 서가지고 2시간 또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는 파쇄기가 내내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강제로 개방하지 않고 기다려줬습니다. 경찰이 또 김경 시원이 해외 나갈 때 출국 금지 안에서 도피도 도와줬고요. 예. 나중에 증거라고 이제 받은 핸드폰도 보니까는 핸드폰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또 아이폰을 이제 강선호 의원은 아이폰을 제출했는데 그것도 비번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외에도 도피하는 시간도 벌어주고 증거인멸의 시간도 주고 나중에 압수수색했는데 텅 비어 있는 깡통폰을 받는다거나 또는 노트북을 확보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경찰이 증거가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네. 거꾸로 증거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비밀 금고라는 것은 이 안에 굉장한 것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그때 뭐 했습니까? 비명 행사할 때 행동 대장 역할을 했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당 대표였던 이재명 당 대표와 통화를 했을 내용이 상당히 담겨 있을 거예요. 전화기에. 예. 근데 전화기라든가 또는 녹취했던 녹음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아마 이 금고에 보관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금고에는 단순히 뭐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보석이나 골드바 이런 게 아니라 정치판을 흔들 핵폭탄급 녹음기라든가 또는 이제 휴대폰, 황금폰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 비밀 금고를 찾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다 생각합니다. 예. 김병기 의원이 뭐 당에서도 핵심적인 역할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기 의원은 탈당 얘기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죠. 관련해서 이제 당 안팎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신속한 결론이 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로서의 어떤 방어 권리 최대한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 대표의 비상징계권이 발동되는 그러한 상황은 없으리라 생각을. 정치인은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억울해도 국민이 의심하면 나가라. 나가서 해결해라. 즉 수사를 철저히 받아서 결백이 입증되면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다 자진 탈당하기를 대부분 바랐는데 혼자 뭐가 두려워서 저러는지 저렇게 뭐 얘기 들어보니까 하루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한대요. 상당히 혼란스러워한대요. 본인 자신이 굉장히 어떤 그 공포심 같은 게 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내쳐지는 거에 대한. 성취분들 지금 당내 네. 스케줄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번 달 안에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재심 신청을 했으니까 예. 제 윤리위원회가 다시 열려야 되고요. 거기서 결론을 내리면 이제 의총을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겠죠. 예. 근데 재심을 하더라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좀 매우 낮다고 봅니다. 매우 낮다.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보통 예를 들면 공천을 할 때 총선 때 그때는 공천위와 재심위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심판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지금 정당들의 윤리위는 그 첫 번째 판결과 재심 자체를 다 윤리 똑같은 구성원들이 하기 때문에 어차피 추가적인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한 어차피 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리심판원에 다시 재심이 들어갔다는 건 기간이 좀 길어졌을 뿐이다.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아까 박수현 대변인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비상징계권에 대한 당내 요구가 있는 이유는 이게 하루라도 연기가 될수록 당의 부담이다. 이재명 정부의 부담이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좀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예. 사실 의원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의총이나 이런 단계에서 그
반전은 절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의원들은 그래도 십수년 함께했던 동지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한 달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한 달 동안 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 예. 적어도 윤리위가 재심이 거치고 뭔가 그 기간이 조금 더 소요되면 한 2, 3주 될 겁니다. 그럼 사실상 한 달 달라고 하는데 한 2, 3주 줬는데 그 안에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예. 너가 달라고 했던 김병기 원내대표 당신이 달라고 했던 시간 그래도 어느 정도 줬는데 아무런 증거, 추가 증거나 반박할 수 있는 자료 못 냈잖아. 그럼 우리 정리할게라는 그 결단을 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윤리심판원 재심 거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결국 징계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반전은 없을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제 김병기 의원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최고에서 제명을 의결하더라도 현역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를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그 상황에서 앞서도 공천에 여러 차례 관여를 했었고 현역 의원들이 김병기 의원을 제명해야 된다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전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야당에서도 막 의혹, 음모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아까도 뭐 황금폰 이야기 하시는데 있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그냥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예. 만약에 그런 게 설사 존재한다고 칩시다. 그렇게 했을 때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가 그 의원들이 의총에서 뭔가 표기를 하더라도 안 보이게 비공개로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이거를 얘기했는지 누가 나의 그 출당에 동의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냥 다 까버릴 겁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거를 선택적으로 뭔가 공개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 김병기 원내대표가 뭔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압박이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보고 의원들 입장에서는 네. 이 정도 시간 한 달에 조금 못 미치는 시간 줬는데 반전 못 만들어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반전이 네.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김병기 의원은 왜 탈당 이렇게까지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데도 나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제일 크게 이제 본인이 쓴 글에 어느 정도 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본인이 쓴 글이 사실은 갈팡질팡 우왕좌왕이에요. 나가겠다는 것인지 아닌지를 헷갈릴 정도로 우산을 밖에서 자기는 안 씌워줘도 된다라고 이제 된 부분도 있고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나가지는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 앞 대목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의원들 스스로 의원들의 손으로 나를 원내대표로 만들어줬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자존심, 자존감 이런 부분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더 버티는데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통령과의 어떤 그런 관계들 이런 부분은 전혀 이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의 주장인 거죠. 예. 당시에 뭐를 했기 때문에 어떨 것이다. 그냥 그렇죠. 일단 아예 어떤 단초가 나와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일말이라도 그걸 이해를 하겠지만 완전히 근거가 없는 의혹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은 논할 단계나 가치는 없고요. 본인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매일매일 터져나오는 이 속에서 본인도 나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건 어느 정도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겠죠. 정치적 감각이 예, 예. 어쨌든 있는 분이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민주당에서 많은 당원들 민심이죠. 그야말로 민심과 당심이죠. 많은 분들이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강해요. 단톡방을 보면 그래서 민주당스러움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정말 큽니다. 그래요? 그 부분을 결국 의원분들도 방치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렇게 버티는 이유는 가족을 좀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가죠. 왜냐하면 당에서 지금 나가게 되면 본인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고 본인의 배우자도 수사를 받아야 되고요. 장남 같은 경우도 취업 청탁 의혹이기 때문에 그 조사를 받아야 되고 차남 같은 경우에는 숨 쉴 때 또 편입 의혹이 있기 때문에 또 조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본인의 판단으로는 이거 잘못하다가는 조국 사퇴로 한다. 그때 조국 사퇴 때도 보면 그때 가족 우리 아들 딸 그것 입시 비리 때문에 다 수사를 받았던 것처럼 까딱 잘못하다가는 진짜 대통령이 평소에 얘기하는 그 폐가 망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저는 일단 계속적으로 민주당이 버티면서 대통령의 결정, 대통령의 입장을 조금 기다리는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에 원내대표 사퇴할 때 보면 그때 대통령이 3박 4일로 방중을 했었고 이번 또 1박 2일로 방일을 하고 돌아오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청와대 입장이 나오게 되면 예. 본인이 어떤 형태로 이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 다만 김병기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경찰 특수본에서 수사를 했는데 지금 뒤늦은 압수수색을 하고 거의 깡통 수색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경찰 특수본이 수사를 한다면 본인이 나름대로 어떤 믿음을 갖고 탈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청와대하고 어떤 입장의 조율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결정이 나오고 나면 본인 나름대로 이제 스스로 아마 먼저 탈당하는 그런 예. 길을 선택할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